조선이 건국된 지 불과 6년, 새 나라의 수도 한양에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벌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참혹한 밤, 그리고 2년 후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왕위를 놓고 벌인 형제들의 다툼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왕자의 난의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 가장 처절했던 권력투쟁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두 세력의 충돌은 단순한 왕위 다툼이 아니라 조선 500년의 운명을 결정지은 국가 설계의 대격돌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하는 독자입니다. 역사적 통찰이 함께 쌓여가길 바랍니다. 혹시 틀린 표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은 그 여정의 발자국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새 왕조를 연 이성계. 하지만 그의 곁에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단순한 개국공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었어요. 수도를 어디에 정할지, 법률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심지어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한 것도 정도전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조금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조선 경국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의하는 데 있다. 무슨 뜻일까요? 왕은 훌륭한 재상을 고르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실제 정치는 그 재상이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왕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는 내각제와 비슷한 개념이죠. 왜 정도전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왕은 세습으로 정해지니까 어리석은 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재상은 수많은 인재 중에서 능력으로 뽑으니까 항상 현명한 사람을 고를 수 있다. 그러니 재상이 정치를 이끄는 게 백성을 위해서도 더 낫다. 이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정도전에게는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완벽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조의 막내 아들이자 세자인 이방석이었죠. 당시 11살에 불과했던 어린 세자.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 어린 세자를 자신이 교육하고 보필하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이방원은 무인 집안에서 드물게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몽주, 그를 선주교에서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조차 정몽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할 때 이방원은 냉정하게 결단을 내렸죠. 그런 이방원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392년 8월 개국공신 명단이 발표됩니다. 1등 공신 17명, 2등 공신 11명, 3등 공신 10여 명. 이방원은 당연히 자신이 1등 공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방원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자로 책봉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계모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막내 이방석이라는 것이었죠. 이방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세웠는데 돌아온 것은 배제와 홀대뿐이었으니까요. 이방원이 보기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세력이 없고 어린 아이를 세자로 세워 제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원은 그렇게 해석했죠. 이제 조선에는 두 개의 세력이 형성됩니다. 한쪽에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 세력, 조준, 남은, 심효생 같은 문신들이 세자 이방석을 지지하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왕자 세력, 민무구, 민무질 같은 처남들과 이숙번, 하륜 같은 무장들이 이방원 주변에 모여들었죠. 이들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의 충돌은 단순히 누가 왕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국가 설계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1396년 세자 이방석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신덕 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방석을 지킬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이죠.
이때부터 정도전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요동 정벌을 계획하면서 사병 혁파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왕자들과 공신들은 각자 개인 군대인 사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군사력을 국가로 통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이방원이 보기에 이건 자신의 마지막 힘마저 빼앗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사병이 없으면 이방원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1398년 음력 8월 상황은 급변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됩니다. 왕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퍼지자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은 비밀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때 그들이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방원은 이것을 한시 소생 왕자들을 모아 제거하려는 음모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일까요? 역사 기록은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는 법이니까 정도전 측이 실제로 왕자들을 해치려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방원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1398년 음력 8월 26일 한양의 밤, 이방원이 마침내 움직입니다. 그는 형 이방희, 이방간 등 여러 왕자들을 포섭하고 이숙번, 민모구, 민무질, 하륜, 박포 등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정도전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죠. 이방원의 군사들이 남은의 집을 급습했고 정도전과 남은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박위, 유만수, 장지화, 이근, 심효생이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그가 평생을 바쳐 그린 이상 국가의 청사진은 그렇게 한밤의 칼날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궁궐로 향합니다. 세자 이방석은 폐위되어 귀양 가는 도중 살해당했습니다. 17살에 불과한 나이였죠. 그의 형 이방번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복 형제의 손에 죽은 두 왕자, 신덕왕후 강씨가 살아서 이 광경을 봤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방원이 난을 일으킨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도전 등이 어린 서자를 끼고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려 했고 여러 왕자들을 해치려 했다. 나는 미를 미리 막은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방원의 다음 행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세자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 둘째 형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합니다. 왜였을까요? 이방원은 자신의 난을 장자승계의 법칙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막내 이방석이 세자가 된 것은 잘못이니 적장자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장남 이방원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이 이방과였으니 형에게 양보하는 것이 명분상 맞았던 겁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의 어린 아들들을 죽인 직후였어요. 이 상황에서 바로 왕위에 오르면 왕위를 탐내서 동생들을 죽인 폐륜아가 됩니다. 하지만 형에게 양보하면 정의를 바로잡은 충신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방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 이방과는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왕위가 자신에게 올 것임을. 1398년 음력 9월 5일 태조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지 불과 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방과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조선 제2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의 재위 기간은 특이했습니다. 그는 나란 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신 격구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죠. 의도적이었을 겁니다. 동생 이방원이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똑똑히 봤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왕자가 정종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왕자 이방간, 그도 제1차 왕자의 난에 적극 가담했고 공을 세워 정사공신에 책봉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이후 정치적 실권은 모두 다섯째 이방원에게 돌아갔죠. 이방간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형인데 왜 동생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가? 정종에게는 정비소생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은 동생들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당연히 이방원이었죠. 하지만 이방간도 왕위를 원했습니다.
이때 이방간에게 접근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포. 박포는 원래 이방원의 사람이었어요.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측의 동향을 이방원에게 밀고 한 장본인이었죠. 덕분에 정사공신에 착공됐지만 그가 원한 것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2등에 머물자 불만을 품게 됐고 결국 외지로 좌천당했죠. 박포는 이방간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원이 공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반드시 장차 변이 생길 것이니 먼저 손을 쓰셔야 합니다. 이방간은 박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느니 먼저 행동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1400년 음력 1월 28일 이방간이 사병을 이끌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간의 거병 계획은 이미 이방원에게 세워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방간의 처조카 이래가 자신의 스승인 우현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현보는 자신의 제자인 이방원에게 전해준 것이죠. 이방원은 미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개경 시라지에서 두 형제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눈 것이죠. 전투는 치열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방간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준비면에서도 열세였어요. 이방간은 홀로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힙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조 이성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이 자신의 막내 아들들을 죽인 것 때문에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조사이의 난을 일으켜 이방원에게 직접 대항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이번 이방간의 반란은 지지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이성계도 알았던 겁니다. 이방간으로는 이방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어차피 질싸움에 왕실의 위신만 더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난이 진압된 후 박포는 처형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그에게 돌아갔죠. 이방간은 정종과 태조의 간청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토산으로 유배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21년을 더 살다가 세종 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방원 앞에 남은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1400년 음력 2월 정종은 하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음력 11월 정종은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의 탄생, 두 차례의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 끝에 마침내 이방원은 왕이 됩니다. 왕자의 난의 결과로 조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병 혁파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도전이 추진하다가 실패한 바로 그 정책을 이방원이 완성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도전은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사병을 없애려 했지만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사병을 없앴다는 것이죠. 태종은 또한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처형합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자신을 가장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었죠. 이게 권력의 냉혹함입니다. 왕위에 오르는 데 도움을 준 외척이라도 왕권의 위협이 되면 제거해야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태종은 조선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가 구축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위에서 아들 세종이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정도전이 왕자의 난에서 승리했다면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재상이 실권을 쥐고 왕은 상징적 존재로 남는 일종의 입헌군주제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도전의 재상중심 체제가 과연 지속 가능했을까요? 건국 초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강력한 왕권 없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왕자의 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 비전이 충돌했고 그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경복궁 근정전, 조선의 왕들이 신하들을 만나 정무를 보던 곳입니다. 이 근정전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에요.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전은 자신이 이름 지은 이 궁궐에서 정치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꿈은 한밤의 칼날 아래 사라졌죠. 하지만 정도전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법전, 조선 경국전은 훗날 경국대전의 바탕이 되었고 그가 설계한 한양의 도시구조는 지금의 서울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상 중심의 정치 이념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세종과 문종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린 왕종을 보필하며 다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 했죠. 물론 그것도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끝나지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왕자의 난 이후 조선은 이방원의 시각에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정도전은 반역을 꾀한 간신으로, 이방원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요. 하지만 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간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건 개혁가였고, 이방원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라 자신만의 국가 비전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꿈꾼 조선이 서로 달랐을 뿐이죠. 왕자의 난은 그래서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벌인 국가 설계의 대결이었고, 그 결과가 조선 500년의 역사를 결정지었습니다.